지난 시간에 차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고요. 엑셀 맨 마지막 부분 기타 작업에서 차트와 프로시저 오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데 91페이지에 나오는 실전 차트 예제 이거 열어가지고 해볼게요. 네, 우리 엑셀 교재 연습 문제 파일에 엑셀 실전 폴더에서 차트 예제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파일 열어봤을 때 저처럼 이러한 그 내용이 보이고요. 차트가 있죠. 91페이지에 밑에 문제 해보는 건데 판매액 데이터 계열을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차트는 항상 그림이 있거든요. 뒤에 92페이지에 그림이 나오죠. 그 완성된 그림이거든요. 그 피벗 테이블과 차트는 그림하고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뒤에 항상 그림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먼저 판매액 데이터 계열의 종류가 묶은 세로막 대형. 여기는 정말 판매액 계열 빨강 색깔 계열이 묶은 세로막 대형이고 보조축으로도 이렇게 표시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뒤에 그 그림이 92페이지 그림이 하여튼 완성된 결과물인데 보조축이 이겁니다. 보조축. 원래 기본축만 있는 건데 여기에 딱 기본축만 있는 건데 보조축을 표시를 해가지고 뭔가 서로 값 차이가 좀 심할 때나 그럴 때는 서로 맞추는 거거든요. 갭을 줄이도록. 그래서 92페이지 그림이 지금 보면은 완성된 결과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여튼 똑같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해볼게요. 판매 계열만 따로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한다. 이런 거는 그 혼합형 콤보 차트라고 하거든요. 콤보 차트. 콤보 차트로 갈 때는 이거 판매 계열만 따로 찍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차트 찍어놓고 차트를 그냥 찍어서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한다든지 그냥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해버리면 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묶은 세로막대 이렇게 해보면 두 개의 계열이 같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따로 이 판매 계열만 따로 찍어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콤보 차트로 하나는 막대 그래프, 하나는 꺾은 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특정 계열만 찍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세로막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거죠. 묶은 세로막대요.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조축으로 표시하는 것도요. 이 판매액 계열, 이 빨간 색깔 판매액 계열이 보조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판매액 계열을 더블 클릭 하시거나 더블 클릭하면 보통 그 위치에서 더블 클릭하면 서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서식으로 데이터 계열 서식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보조축으로 표시하는 것도 있습니까? 보조축 기본축에서 보조축으로 이렇게 바꾸면 달라지죠? 진짜 보조축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닫고 그 다음에 제품별 판매 현황 제목을 또 차트 제목을 제품별 판매 현황으로 지정하고 도형 스타일을 보통 효과 강조 3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목 넣고 축 제목 넣고 이런 거 어저께 해봤죠. 어디서 합니까? 레이아웃 탭에서. 그러니까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에 가보면 디자인 탭은 뭐 종류를 바꾸거나 뭐 스타일을 바꾸거나 뭐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쓰고 레이아웃 탭 쪽에서는 제목, 축 제목, 범례 이러한 그 레이블 관련된 사항들 항상 또 시험에서 쓰거든요.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에서 차트 제목, 차트 위에 표시를 해야겠죠. 위치는요 그림을 보면서 맞춰야 돼요. 뒤에 그림이 보면 가운데 맞춰 표시하면은 이렇게 눈금선 안쪽에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제목 차트 위 차트 위로 그렇게 해서 차트의 제목을 제품별
뒤에 그림에 나오잖아요. 제품별 판매 현황이라고 해주세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뭐 제품별 판매 현황 이렇게 적어서 엔터 해도 좋고. 네, 그리고 나서 또 그 스타일을 차트의 제목에 스타일 주라고 하고 있는데 보통 효과 강조 3으로 해라. 도형 스타일을. 차트 제목도 텍스트 상자거든요. 텍스트 상자. 그래서 차트 제목에 찍고 이런 특정 요소에다가 따로 스타일을 주고 따로 색깔을 주고 뭐 윤곽선을 주고 이렇게 할 때는 서식 탭에서 합니다. 차트 도구 서식 탭은 처음이죠. 서식 탭에서는 내가 딱 찍어놓은 특정 요소에만 뭐 이렇게 색깔도 채울 수 있고 뭐 윤곽선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옆에 스타일 있죠? 스타일 갤러리에서 이거 자세히 눌러가지고 보통 효과 강조 3 스타일을 찾으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식 탭에서 현재 차트 도구 서식 탭에서 스타일 열어가지고 보통 효과가 밑에서 두 번째 줄 미세 효과, 보통 효과, 강한 효과 이렇게 다 이름이 있거든요. 줄마다 커서 갖다 대면 또 강조 1, 강조 2, 강조 3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효과 황록색 강조 3이라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좀 헷갈리시면 황록색 강조 3이라고 고쳐 주시면 좋겠어요. 황록색이라는 말이 빠진 것 같아요, 문제에서. 보통 효과 황록색 강조 3. 강조 1, 2, 3, 4, 6까지 있거든요, 색깔이. 이렇게. 그래서 보통 효과 황록색 강조 3으로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스타일이. 서식 탭에서. 다음 3번은 또 보니까 보조축의 표시 단위를 만으로 지정하고 단위 레이블을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보조축이 그림을 보면은 공이 4개 없어요. 그죠? 뒤에 그림에는 공 4개가 없고 단위 레이블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단위 레이블이 이거예요. 곱하기 만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보조축의 표시 단위가 만 단위로 해서 이렇게 레이블도 좀 단위 레이블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보조축을요. 더블 클릭. 이 보조축의 이 숫자 값을 더블 클릭 해보세요. 보조축의 숫자 값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하여튼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으로 가시면 돼요. 마우스 클릭 축 서식 이렇게 가가지고 축 서식 하여튼 더블 클릭 들어가면 돼요. 숫자를.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저께 했듯이 막 주 단위 뭐 최대값 이런 거 바꾸는 거 아니고요. 표시 단위를 바꾸는 거예요. 표시 단위 없음 돼 있죠. 표시 단위를 만 단위로 그렇게 바꿔주시면 공이 4개 없어지면서 또 단위 레이블도 이렇게 표시가 납니까? 이거 체크했다 껐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위 레이블이 이렇게 원래 표시 단위 딱 바꾸면 이렇게 나옵니다. 닫고 그다음 하여튼 이렇게 차트는 지금 잘 모르겠으면은 그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뭐 서식 들어가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뭐 서식 가고 마우스 오른쪽 뭐 차트 종류 변경하고 막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많이 했죠. 그죠? 4번은 차트 영역의 안쪽 가운데 그림자를 지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어저께 배웠는데요. 차트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다 했습니다. 그림 영역과 차트 영역. 기억나십니까? 차트의 이 눈금선 안쪽이 그림 영역. 그러니까 여기가 뭐 지금은 그림 영역 서식 바꿀 일은 없지만 이 눈금선 안쪽에를 더블 클릭 해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 이렇게 가보시면은 여기에 이 안쪽의 서식을 우리가 뭐 이렇게 단 색깔로 채우고도 뭐 그라데이션 뭐 채운다든지 이렇게 막 안쪽의 서식을 바꿔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혹시 더 따라 하신 분은 자동으로 하시고 이 안쪽이 그림 영역이라면 배경 쪽입니다. 배경 쪽 차트의 바깥쪽 이 배경 쪽 더블 클릭 차트 영역 서식 어저께 해봤죠. 차트의 배경 쪽을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 거기서 이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안쪽 가운데 그림자를 지정하시오 했으니까 그림자로 가가지고 미리 설정된 그림자 중에서 찾으세요. 안쪽 가운데 그림자가 있습니까? 정확한 그림자를 찾아주세요.
있죠? 이렇게 그 그림자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뭐 바깥쪽 옵셋 아래쪽 그림자를 줘라, 뭐 안쪽 위쪽 그림자를 줘라, 뭐 이렇게 다 찾아야 돼요. 안쪽 가운데. 예. 됐으면 닫고 차트 영역 서식으로 했고, 마지막에 가격 데이터 계열의 가장 큰 값에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지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가장 큰 값이면은 이 꺾은선 그래프가 가격이잖아요. 범례를 봤을 때. 네. 근데 이 꺾은선 그래프의 가장 큰 값이면 이거죠. 그림에 여기 값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근데 어저께 해봤는데 한 번만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만 찍으면 다 다른 옆에 다른 요소들까지 같이 잡히죠. 네. 근데 한 번 더 찍으라고 했죠, 제가. 한 번 찍고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찍으면 따로 요소만 선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값이 얼마인지 표시하는 게 보통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했죠. 어디다가 표시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에다가? 위치는 그림을 보면서 맞춰야 되는 겁니다. 뒤에 그림을 보면 어디에 표시되고 있습니까? 위쪽이죠. 네. 뭐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고 위쪽에. 네. 이렇게. 네, 뭐 실수했으면 실행 취소가 다 먹힙니다. 차트 피벗 테이블은 실수했으면 컨트롤 Z로 돌리고 다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계속 넘어갈게요. 뒤에 92페이지로 넘어와서 92페이지 밑에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실전 차트 열어가지고 해봅니다. 엑셀 실전의 차트. 차트 종류를 3차원 누적 세로막 대용으로 변경한 후 3차원 회전의 X축, Y축 각도를 0도로 지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차트 종류부터 바꿔볼게요. 차트를 찍고, 그러니까 그 옆에 93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우리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이런 그림인데 맞죠? 결과가. 예. 차트 종류도 바꿔야 되고 또 뭐 3차원 회전 각도도 이렇게 바꾸라고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차트를 찍고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차트 종류 변경 또는 뭐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해서 세로막대에서 3차원 누적 세로막대라고 있나요? 100% 누적도 있고 뭐 이름 비슷한 게 많거든요. 정확한 걸로 해주세요. 정확한 걸로. 3차원 누적 세로막대라고 딱 맞는 게 있죠. 네, 이거고. 네. 확인했고, 그 다음 3차원 회전 X축, Y축 각도 0도로 지정하시오 했는데요. 그냥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3차원 회전이라고 있나요? 네, 그냥 이거는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3차원 회전 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차트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많이 쓰시면 돼요. 시험에서도. 3차원 회전에 가서 X축 0도 Y축 0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막 돌아가죠. 이렇게 막 X축 Y축. 네, 아니면 이게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차트 배경 쪽을 더블 클릭해서 3차원 회전으로 와도 되는 거예요. 차트 영역 서식에서도.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차트 제목과 범례를 그림과 같이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림에 보면 제목이 중3의 점수 수준, 범례가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차트 제목과 범례를 그림처럼 맞춰주세요. 차트 제목부터 넣을게요. 차트를 찍고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에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 중3의 점수 수준이라고 넣을게요. 네, 여기 위에 적어서 엔터 해도 좋고. 그 다음 범례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른쪽이지만 그림에 보면 아래쪽이죠. 범례가. 네, 아래쪽에 범례 표시.
차트 제목, 범례 이런 거 레이아웃에서 항상 맞출 일이 있고요. 그 다음 3번은 데이터 계열 순서를 그림과 같이 변경한 후 간격 깊이와 간격 너비를 25%로 지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안 맞냐면요. 순서, 막대기 순서가 그림에 보면 이렇게 보통 이상, 뭐 기준 수준 미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순서가 안 맞죠? 계열의 순서가. 네, 막대기 순서. 그 다음 간격 깊이 그런 게 뭐냐면 이 간격 이런 거. 막대기 사이사이 간격도 그렇고 이 간격도 지금 안 맞죠? 그림하고. 네, 그 간격 깊이, 간격 너비도 맞춰야 되고 순서도 맞춰야 되고. 네. 막대기 순서. 일단 막대기 순서부터 맞춰볼게요. 이런 계열의 순서를 맞출 때는요. 데이터를 다시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뭐 범위를 다시 잡거나 범위를 수정할 때는 데이터 선택에서 했었죠.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데이터 선택. 아니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으로 해도 좋고. 근데 그렇게 데이터 선택으로 갔는데 순서를 이 계열이나 하여튼 항목을 막 편집할 수도 있는데 이제 순서를 보통 이상을 맨 밑으로 내리고 보통 이상 계열을 맨 밑으로 보내고 기준 수준 미달을 맨 위로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어때요? 맞나요? 이제 네, 순서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순서를 이렇게 네. 보통 이상을 맨 밑으로 내리고 기준 수준 미달을 맨 위로 올리고 순서를 맞췄고 확인하고 그리고 간격 깊이, 간격 너비, 막대기 사이사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간격 그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서식에서 이 특정 막대기를 더블 클릭 뭐 파란 색깔 막대기든 빨강 색깔 막대기든 더블 클릭 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계열 서식 이렇게 그러면 간격 깊이, 간격 너비도 있죠. 예, 넓은 간격 했다가 간격 없음 했다가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예, 25%로 해주시고요. 25 그냥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너비도 마찬가지예요. 넓게 좁게 하면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넓게 좁게 하면 차이가 있으니까 25%로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냥 이렇게 특정 막대기를 더블 클릭해서 서식에서 그 다음에 또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이 어디 표시되고 있습니까? 그림을 봤을 때 파랑 색깔 보통 이상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이 나오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만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 한 번만 찍으면 계열이 다 선택되는데 같이 한 번 더 찍으면 따로 요소만 선택되는 거 아시죠? 아까 해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만 딱 찍어놓고 하면 안 되겠죠? 여기만 표시 나고 딴 데 표시 안 나고 뭐 이러면 안 되니까 저처럼 혹시 한 개만 찍혀 있는 분은 요소만 찍혀 있는 분은 선택 해지했다가 딴 데 찍어 선택 해지했다가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이 배경 쪽을 찍어서 선택 해지했다가 한 번만 딱 찍어서 파랑 색깔이 같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레이아웃 탭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그냥 표시를 하면은 그림하고 똑같이 나오나요? 아니죠. 그냥 표시하면 값만 나오죠. 숫자 값만 나옵니다. 근데 그림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그런 항목의 이름이 이 X축 밑에 항목축에 나오는 항목의 이름들이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이 표시되려면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으로 가야 합니다. 항목의 이름이나 계열의 이름이 같이 표시가 나도록 하려면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에서 그러면은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에서 그렇게 항목의 이름도 같이 체크하면 되겠죠? 계열의 이름은 아니겠죠? 보통 이상 이런 계열의 이름은 아니겠죠? 항목의 이름을 같이 체크해 주세요. 됐으면 닫기.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가로축과 레이블과의 간격을 500으로 지정하고 차트 영역에 둥근 모서리를 지정하라고. 축과 레이블과의 간격.
바로 이 가로축, 어제 배웠듯이 이 항목축 X축 가로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갑축 세로축이라고 하죠. 네, Y축이 세로축입니다. 네, 그래서 가로축 항목축을 여기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더블 클릭해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아무거나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이렇게 가도 좋고, 네. 그 가로축 서식에 왔을 때 축과 레이블과의 간격이라고 있습니까? 네, 500으로 해주세요. 축과 레이블과의 간격 500. 그러면 닫기 했을 때 이렇게 간격이 진짜 여기 넓어지고 있고요. 이제 가로축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축과 레이블과의 간격을 500으로 줬고, 차트 영역에 둥근 모서리 지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처럼 차트의 배경 쪽 더블 클릭하던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가지고 이렇게 테두리 스타일, 아까는 그림자를 줬었죠. 근데 지금은 테두리 스타일에서 둥근 모서리 체크 해주시면 되겠네요. 모서리 둥글게 해라 하니까요. 네, 됐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93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93페이지의 차트 02 시트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엑셀 실전 차트 파일 열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네, 차트 02 시트에서 93페이지 밑에 나오는 그림처럼 또 차트가 똑같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시오 했네요. 그럼 차트 종류부터 바꿔볼게요. 차트를 찍고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차트 종류 변경, 또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정확한 걸로 해주세요. 꺾은 선형 중에서 가운데 있네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확인하고요. 네, 그 다음에 차트 종류를 바꾸고 나서 세로축의 값을, 세로축을 그림과 같이 주단위, 최대값, 가로축과의 교차를 지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세로축이 보니까 주 단위가 얼마예요? 93페이지 그림을 봤을 때 우리는 2000 단위로 잡혀 있죠. 3000 단위죠, 주 단위가. 그리고 최대값이 얼마예요? 15000이죠. 그리고 가로축과의 교차 지점이 어디예요? 그림을 봤을 때요. 이 93페이지 밑에 그림을 봤을 때 가로축과의 교차 지점은 어디예요? 네, 일단 해볼게요. 하여튼 이 세로축 지금 더블 클릭할게요. 이 갑축, 세로축을 더블 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또 갑니다. 축 서식에 와가지고 거기서 일단 다 자동값으로 돼 있을 건데 축 옵션에서 최대값을 15000으로 할 거죠. 고정해서 15000으로 바꾸고, 주 단위가 얼마라고요? 3000, 고정해서 3000 단위로 바꾸고, 예. 그리고 이제 가로축과의 교차 지점이 어디라고요? 축값 3000에서 만나야죠. 지금 여기 우리는 0이거든요. 이 하이픈 나오는 거 이거 0이거든요. 0. 예. 근데 그림에 보면 여기 3000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가로축 이 그림에 보면은,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0에 여기 0 이런 데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축값 3000으로 해주세요. 네, 닫기. 그럼 이렇게 3000에서 진짜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제목이 제품별 키로당 단가죠. 네.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에서 차트 제목을 또 차트 위에 넣어야 되겠네요. 차트 제목 차트 위, 제품별 키로당 단가.
그렇게 적어주고, 또 범례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지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범례도 아래쪽에 범례 표시해 주시고요.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서. 아니면 그냥 범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 가서 뭐 아래쪽으로 범례를 표시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범례의 위치도 범례 서식에서도 해도 됩니다. 네. 뭐 차트와 겹치도록 하겠어, 뭐 겹치지 않도록 하겠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범례 서식에서는. 네. 그다음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표시하시오. 아까 나왔던 게 또 나왔네요. 차트 영역 배경 쪽을 더블 클릭, 차트의 배경 쪽을 더블 클릭해서 또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체크하고, 또 그림자 내려와서 그림자도 미리 설정된 그림자 중 안쪽 가운데 그림자 정확한 걸로.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차트는 이렇게 뭐 좀 대부분 무난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2점짜리로 5문제 나오는데, 이게 뭐 좀 특별한 문제처럼 보이더라도 다 대부분 뭐 그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서식에 간다든지 해보면 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아요, 차트는. 네. 그 다음 뒤에 94페이지로 와보시고요. 차트 세 번째 시트에서 해보겠습니다. 차트 03 시트에서 평균 약제비 총액과 평균 본인 부담금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림에는 계열이 막 3개고 그죠? 2개가 꺾은 선이고 그렇네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기 보니까 계열이 2개밖에 안 보이죠. 평균 나이 안 보이죠. 평균 나이가. 왜 안 보일까요? 우리 계열이 지금 3개인 거 아시겠죠? 범례가 이렇게 계열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평균 나이는 어디 갔습니까? 왜 안 나오는 것 같습니까? 네,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여기 평균 나이가 다른 거에 비해서 값이 작잖아요. 심하게 작죠. 다른 건 1000단위, 만단위인데 뭐 나이가 100살을 안 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밑에 여기 나이가 여기 있거든요. 보이세요? 여기 있네요. 이만큼 표시되면 되겠습니까? 표도 안 나죠.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조축으로 보내면 돼요. 이런 애들을 나이가 나올 수 있게. 나이가 밑에 저 밑에 진짜 요만큼 나오는데 나이를 표시할 수 있게 얘네들을 보조축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차트 종류도 바꾸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빨강 색깔 계열을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부터 바꿀게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빨간색 막대 찍고 하셔야 돼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했으니까 마우스 우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확인. 녹색 계열도 마찬가지. 평균 본인 부담금도 마우스 우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해서 똑같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 다음 평균 약제비 총액 보조축으로 보내려면 아까 했듯이 더블클릭 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이렇게 와서 보조축으로 보낼 수 있겠죠? 네, 2개 다 보조축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네, 녹색 계열도 마찬가지. 녹색 계열도 찍고 보조축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2개 다 보조축으로 와야지, 둘 다 이렇게 보조축으로 와야지 파랑 색깔 계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차트 제목과 각 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제목부터 넣어줄게요.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에서 차트 제목을 상반기 약제비 현황, 차트 위에 넣어야겠죠.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에서 차트 제목 차트 위 상반기 약제비 현황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또 축 제목도 보니까 여기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축 제목이 일단은
기본 세로축 제목이 뭡니까? 나이죠.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기본 세로축 제목 나이죠.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네. 나이부터 넣읍시다. 그러면 네. 축 제목, 기본 세로축 제목, 가로 제목으로 넣어야겠죠. 수평으로 네. 나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가로 제목에서 나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 세로축 제목은 뭡니까? 보조 세로축 제목은 금액이죠. 네, 역시 축 제목, 보조 세로축 제목, 가로 제목으로 또 보조 세로축 제목, 가로 제목으로 해가지고 또 금액이라고 그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축 제목, 기본 가로축 제목은 또 축 안의 제목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네, 제조월이죠. 제조월. 네, 직접 적어도 좋고, 만약에 혹시 이걸 연결시켜서 넣고자 한다면, 저처럼 는 해가지고 얘를 찍고 엔터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넣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네. 네. 하여튼 이렇게 직접 적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 주 단위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기본 세로축의 주 단위가 얼마입니까? 20이죠. 네. 기본 세로축을 더블 클릭 해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으로 갈게요. 네, 축 서식에서 주 단위가 고정 20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또 보조 세로축은 주 단위가 얼마죠? 4000이죠. 그림을 봤을 때 보조 세로축도 더블 클릭 들어가서 주 단위 고정해가지고 4000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맞추고 그러면 이제 주 단위들이 서로 맞았고 범례 위치를 아래쪽으로 지정하시오 했네요. 범례도 아래쪽에 범례 표시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표시하시오. 아까처럼 또 차트의 배경 쪽을 더블 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가가지고 또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체크하고 또 그림자도 미리 설정된 그림자 중 안쪽 가운데 그림자로 이렇게 주세요. 네. 그 밑에 기출령 4번은 네, 차트 공사 시트에서 해볼게요. 다 우리가 또 했던 내용들인데 보니까 차트 네 번째 시트에서 또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막 대용으로 변경 후 공공의료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으선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랍니다. 일단은 차트 종류를 바로 바꿔주세요.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차트 종류 변경 해가지고 누적 세로막 대용으로 하라고 했죠. 두 번째 거네요. 그냥 묶은 세로막대 옆에 누적 세로막대 두 번째 걸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공의료비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해라. 파랑 색깔 계열이죠. 공공의료비가 얘만 찍어요. 그러면 공공의료비만 찍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할게요. 공공의료비 쪽만 파란색 계열만 마우스 우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해가지고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얘를 또 보조축으로 설정하라고 했죠. 그러면 꺾은 선 그래프 바꾼 거 더블 클릭해서 보조축으로도 또 보내주세요. 이 꺾은 선 그래프 공공의료비 계열을 더블 클릭해서 보조축 이렇게 기본축 보조축 하면 이렇게 바뀌죠. 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고 범내 위치를 아래쪽으로 지정을 합니다. 역시 차트 제목도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 차트 위 해가지고 의료비 현황 적고 범내 위치 아래쪽으로 범내 아래쪽에 범내 표시. 데이터 레이블 그림과 같이 설정을 하고 데이터 레이블이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국민의료비 계열에만 나오죠? 데이터 레이블이요. 국민의료비 계열을 찍고 여기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 주세요. 단 데이터 레이블 어디에 표시해야 되겠습니까? 안쪽 끝에 해야겠죠? 그림하고 맞추려면 안쪽 끝이죠?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에. 그 다음 보조 세로축을 그림과 같이 설정을 합니다. 보조 세로축이 우리하고 안 맞네요. 이 보조 세로축 더블 클릭해 보세요. 여기는 보니까 최대값 아니 그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최소값이 10이죠. 그림에 보면 최소값이 10이죠. 우리는 0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조 세로축을 더블 클릭해서 일단 최소값을 고정 10으로 맞추고요. 그러면 또 주 단위가 얼마로 돼야 됩니까? 네, 주 단위도 10입니다. 네. 지금 주 단위가 최소값 고정으로 10 하면 주 단위가 5로 바뀌거든요. 그죠? 네, 주 단위를 고정으로 해서 10으로 해주세요. 그림하고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림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차트 영역에 또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그림자 안쪽 가운데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차트의 배경 쪽을 더블 클릭해서 또 아까처럼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또 그림자는 미리 설정된 그림자 중 안쪽 가운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림하고 똑같아질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차트는 이렇게 5점짜리로 2점짜리로 5문제 10점인데 네, 부분 점수가 있어요. 네,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한두 문제 좀 틀려도 부담이 없어요. 네. 이제 마지막 남은 프로시저로 가볼게요. 9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엑셀 맨 마지막 시트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그 작업이 프로시저인데요. 프로시저 5점짜리 3문제로 나오는 게 있는데 계산 작업 다음으로 하여튼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5점짜리 3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한 문제가 유독 어려워요. 5점짜리 3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심하게 어렵게 나오는 게 있고 그거는 놓치더라도 나머지 2문제를 맞추는 게 목표예요. 다 맞추면 좋지만 시간이 안 돼서 많이 못 풀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통 2문제 맞추는 게 목표인데 3문제 중에서 프로시저가 매크로와 같이 특정한 처리를 하는 하나의 구문을 프로시저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어저께 매크로 배웠죠. 녹화를 걸어서 우리가 기록 중지할 때까지 작업 녹화해서 매크로를 만들면 혹시 비주얼 베이직으로 우리가 편집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매크로 이름도 바꾸고 뭐 이렇게 막 매크로 편집할 때 비주얼 베이직이 떴었죠. 네, 그게 이 매크로도 보면은 뭐 내가 부분합을 구현하는 매크로 만들겠어 하면은 이제 녹화를 시작해서 부분합 구현하고 막 기록 중지할 때까지 그게 녹화되면 그게 다 비주얼 베이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시저 비주얼 베이직의 모듈 안에 프로시저로 제가 어저께 서브에서부터 엔드 서브까지가 비주얼 베이직에서 모듈 안에 서브에서 엔드 서브 이게 하나의 프로시저 기능을 처리하는 구문이 프로시저다.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이름 바꿀 때도 프로시저 이름을 바꿔주면 매크로 이름이 딱 바뀌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녹화를 걸어서 뭐 이렇게 막 변환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코딩해서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우리가 직접 코딩해서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프로시저가 그 시험에서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꼭 알아야 될 프로시저들이 있는데 특히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이거 1번 폼 열기와 폼 닫기. 이거는 시험에서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그냥 무조건 시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시저들입니다. 그러니까 폼 이름 점 show 그다음 unload me 우리가 이 명령들을 써가지고 프로시저 구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콤보 상자의 목록 추가하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밑에 나오는 콤보 상자 목록 추가하기도 콤보 상자라는 것이 나중에 바로 뒤에 보겠지만은 이렇게 목록 단추가 있는 상자입니다. 예. 근데 그런 콤보 상자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콤보 상자의 목록 값을 여기 나타낼 그 목록 값을 추가하는 거, 그런 게 또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폼의 초기화 상태에서 코딩한다. 초기화라는 것이 뭐 이니셜라이즈 프로시저로 가서 해라 이런 뜻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폼이 시작되기만 하면, 게시되기만 하면 폼이 딱 불러질 때 목록에 자동으로 추가되도록 해. 근데 그 콤보 상자의 목록 값을 추가하는 게 콤보 상자 이름이 컨트롤명이란 게 그냥 딴 게 아니라 콤보 상자 이름, 콤보 상자 이름 점 add item이라는 그 메서드 함수 같은 건데, 콤보 상자가 가지는 함수 같은 건데, 콤보 상자 이름 점 add item 메서드를 써서 값을 추가시킬 값을 적으면,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사과라고 적었다. 그러면 여기에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콤보 상자 목록에. 네. 뭐 수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 여기에 수박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직접 적어서 값을 1번, 2번 이렇게 막 적어서 추가할 때는 add item이라는 메서드를 써가지고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일을 하는 게 뒤에 또 있는데, 또 뒤에 98페이지에 보면은 방금은 add item 이거는 이제 직접 적어서 추가하는 거라면, 98페이지 쪽에 이 목록 추가하는 4번 내용, 요거. 예, 요것도 중요한데, 콤보 상자 목록 추가하기에서 이거는 범위를, 그러니까 셀 범위를 추가하는 거거든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콤보 상자 이름점 로우 소스, add 아이템이 아니라 로우 소스는 속성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속성 값을 정의할 때는 는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아까 add 아이템은 는이 없었거든요. 메서드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메서드는 그냥 한 칸 띄우고 필요한 값을 적었지만, 속성 값은 는을 꼭 써야 돼요. 어떤 컨트롤이 가지는 속성 값을 정의할 때는 는이 꼭 들어가야 되고, 는 해서 그 값을 뭐 넣어주시오 이렇게 코딩을 하는데, 셀 범위를, 그러니까 콤보 상자의 목록 드롭다운 목록에 여기에 나타낼 값으로 이제는 직접 적어서 뭐 사과, 수박 적어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셀 범위에 있는 값을, 예를 들어서 내가 A1에서부터 뭐 A4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어.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쌍따옴표를 또 써가지고, 셀 주소도 이게 엑셀이 아니기 때문에 셀 범위를 표현할 때도 쌍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셀 범위를 적는다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셀 범위 안에 있는 값을 불러드리겠어, 콤보 상자의 목록으로 가져오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직접 우리가 해볼 거니까 뒤에서 해보면 알게 될 거고,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서 add 아이템은 직접 적어서 추가하는 쪽이고, 콤보 상자의 목록을, 이 로우 소스는 그냥 셀 범위의 값을 불러서 추가하는 쪽, 이렇게 구분해서 쓰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좀 이따 써보면 알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거고요. 시험에서 이게 항상 쓰입니다. 그리고 또 요새 자주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 99페이지에 그 10번 99페이지에 10번, 이것도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옵션 버튼 선택하는 거, 선택되도록 하는 거. 이것도 지금 이니셜라이즈가 폼의 초기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폼이 초기화될 때, 초기화가 이니셜라이즈를, 그냥 폼이 하여튼 시작되면, 게시되면 OPT 친구 이꼴 true 이렇게 해놨죠. 근데 OPT 친구라는 게 옵션 단추,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OPT 친구, OPT 친구에 true 되도록 해 하는 게, 옵션 단추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폼이 딱 불러와지면 그냥 저기 친구, OPT 친구 단추가 선택되도록 만들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OPT 친구가 아니라 OPT 기타 이꼴 true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OPT 기타 이꼴 true 하면은 어디에 선택되겠어요? 기타가 선택되겠죠? 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선택을 아예 해제하고 싶다, 선택을 풀고 싶다면
그냥 펄스로 만들면 돼요. opt 친구 있고 펄스 하게 되면은 선택을 해제하겠어, 선택 안 되도록 만들겠어, 뭐 그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옵션 단추에 대한 그런 밸류 값은 이렇게 true면 체크가 되는 거고 선택이 되는 거고, 밸류 값이 펄스면 체크가 안 되는 거고 선택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요거는 그 opt 친구의 캡션이거든요. 그러니까 opt 이런 글자들 있잖아요. 직장, 기타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옵션 단추에 그 캡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캡션을 뭐 이렇게 또 불러드릴 때는 opt 친구 뭐 점 캡션 이렇게 속성에서 뭐 어떻게 해라, 뭐 가져와라, 뭐 그러니까 이거 캡션이라는 그런 속성입니다. 이거는 그 옵션 단추에 캡션 속성에다가 친구라고 적어놓은 거고 직장이라고 적어놓은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네, 아무튼 true면 선택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false면 선택이 안 되도록 하는 거고. 네. 100페이지에 그러면 연습 28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 100페이지에 연습 28번을 열어서, 요거는 시험에 고정이거든요. 1번 문제로. 무조건 모든 프로시저 1번 문제는 이걸로 시작하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연습 28번 열어서 엑셀 연습의 6강 자료에 연습 28번입니다. 혹시 저처럼 이렇게 보안 경고 알림 표시줄이 이렇게 뜨나요? 저처럼 이런 거 자주 뜨게 될 거예요. 이런 단추 컨트롤이 들어가 있으면 집에서도 이런 거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컨텐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쓰세요. 이거 막혀 있으면 내가 프로시저 아무리 코딩을 잘해도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뜨고 있으면 무조건 컨텐츠 사용할 수 있도록 쓰시고, 이런 거 할 때마다 뜨게 되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귀찮잖아요. 그게 싫으시면 어떻게 해놓는 게 제일 좋냐면, 저처럼 여기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매크로 보안으로 잠깐 가보세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시험장에서도 어차피 보안 설정이 이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도구의 매크로 보안에 가보면 아마도 저처럼 두 번째 걸로 돼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매크로 제외되는 식으로 돼 있죠. 근데 개발 도구의 매크로 보안에서 네 번째 걸로 해주세요. 모든 매크로 포함하도록. 요렇게 한 번만 바꿔놓으시면 저 아까 차단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네, 다 쓸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시험장에서도 이걸로 돼 있으니까 매크로 보안을 모든 매크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바꿔서 확인해 주시고, 저처럼 방금 바꾸신 분은, 방금 이거 바꿨다면은 이 옵션을 쓰려면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되거든요. 파일에 닫기로 닫았다가 다시 연습 28번을 바로 열어보시면 이제 차단되는 거 없어요. 이제 아까처럼 막 차단되지 않죠. 알림 표시줄로. 그러면 이제 무조건 쓸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집에서도 해놓고 쓰세요. 한 번만 바꿔놓으면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바꿀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단추를 클릭할 때, 지금 이 문제는 고정인데, 신규입사자 버튼을 클릭하면, 이거 신규입사자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폼이 나타나도록 해라. 시험에 1번 문제는 항상 이걸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시저 1번 문제는 고정입니다. 근데 폼이라는 게 뭐냐면 밑에 이 그림, 얘가 폼입니다. 폼은 비주얼 베이직에서 미리 만들어진 폼이거든요. 입력을 도와주는 창입니다. 우리가 워크시트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을 도와주는 객체인데, 비주얼 베이직에서 미리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사용자 정의 폼으로. 그거를 불러라. 단추를 클릭했을 때 입력을 도와주는 창인 폼이 불러지도록 해. 항상 이 폼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고정입니다. 근데 그거 부르는 방법은요, 쉬운데 앞에 97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처럼 하면 되는데, 앞에 97페이지에 그림을 잠깐 보면은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딸깍하고 켜는 그림이고요. 그렇게 디자인 모드를 킨 다음에 단추를 더블 클릭한다 하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할 건데, 디자인 모드를 켜서 명령 단추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걸 쓸 거예요. 폼 이름 점 show, 폼을 나타내라 하는 show 메서드를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볼게요.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모드를 만약에 제가 안 켠 상태에서 누르면은 그냥 이 단추 푹푹 들어가는데요. 실행 모드로. 근데 디자인 모드를 킨 상태에서 단추를 클릭하면은 단추가 눌러지지 않죠. 실행 모드가 아니라 편집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디자인 불 켜놓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블 클릭하니까 비주얼 베이직으로 갑니까? 네, 저처럼 이렇게 더블 클릭해보면 신규 입사자 현황을 클릭했을 때 처리할 구문, 서브에서 엔드 서브까지가 프로시저라고 했고요. 이런 걸 하나하나를 이벤트라고 보는데, 그 클릭할 때 이벤트 프로시저, 더블 클릭할 때 이벤트 프로시저, 뭐 포커스 넘어왔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 내가 이벤트를 막 바꿔서 더블 클릭할 때 무슨 일을 해야지?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포커스 넘어왔을 때 무슨 일을 해야지?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벤트 프로시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클릭할 때 프로시저인데, 여기다가 그대로 폼 이름 점 show 할 건데, 폼의 이름은 문제에도 적혀 있지만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폼의 이름은 이거 플러스 단추를 딱 눌러보시면 비주얼 베이직에서 만들어진 폼이라서 이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 보이거든요. 신규 입사자 입력이라는 폼이 있죠. 혹시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남이 닫아놔서 그런 건데요. 남이 닫아놨으면은 보기에 프로젝트 탐색기로 꺼내서 쓰면 돼요. 시험장에서는 막 남이 닫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그러면은 안 보이면 보기에 프로젝트 탐색기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불러서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폼의 이름 확인했으면 적어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신규 입사자 입력, 마침표 점 찍어보세요. 마침표 점 찍었을 때 뭐가 나옵니까? 저처럼 점 찍었을 때 뭐 안 나오면요, 다 오타를 넣은 거예요. 보통 이 개체 이름을 딱 줬을 때 점 찍으면 그 개체가 가지는 속성들, 손가락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들 속성이에요. 백 컬러 하면은 뭐 배경 색깔을 바꾸겠어, 보도 컬러 경계선 색깔, 뭐 이런 속성들이고, 근데 우리는 점 이후에 sh 이렇게 입력해 보면 show라는 메서드, 녹색 단추로 되어 있을 거예요. 손가락 모양으로 안 돼 있죠. 이런 거는 미리 만들어진 함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미리 구현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 show. 예. 됐어요. 예. 신규 입사자 입력 점 show. 폼 이름 점 show. 저처럼 이렇게 됐으면 마무리 아시죠?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 Alt Q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폼이 불러지나. Alt Q 빠져나와서 이렇게 단추가 지금 눌렀는데 안 되네요. 왜 안 될까요? 저는 디자인이 켜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불 끄고 디자인 끝내시고 단추를 눌렀을 때 폼이 이렇게 뜨나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이후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안 된 사람은 오타를 넣어서 신규 입사자 입력인데 뭐 신규 입사자 현황으로 했다든지 뭐 이상한 말을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타를 넣어서 그래요. 네, 잘 보세요. 네.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 저를 부르세요. 이게 안 되면 오늘 뒤에 작업을 못 하니까. 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근데 그 폼이 떠 있을 때는 뭐 다른 걸 클릭해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떠 있는 폼은 닫고, 네. 지금 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되니까 떠 있는 폼은 닫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가야 됩니다. 폼 종료하는 프로시저로 이제 가볼 건데, Alt F11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와서 그 다음에 여기 신규 입사자 입력 폼을 더블 클릭합니다. 지금 비주얼 베이직 왔으면 신규 입사자 입력 폼을 더블 클릭해 봐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 프로젝트 탐색기가 안 나오면은 요게 안 보이면 꺼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보기에 프로젝트 탐색기. 네. 속성창도 이것도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름 같은 거 확인할 때 속성창도 안 보이면은 보기에 속성창 이렇게 꺼내야 될 때가 있고요. 네. 속성창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예. 이런 건 이름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왔으면 이제 폼을 더블 클릭하고 신규 입사자 입력 폼 더블 클릭하고 종료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종료 버튼 얘를 더블 클릭해 봐봐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종료를 클릭했을 때 프로시저로 왔습니까? 늦게 더블 클릭하면 있잖아요. 천천히 더블 클릭하면 글자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근데 선택 해지했다가 빠르게 더블 클릭. 빠르게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종료 단추 클릭할 때 프로시저로 왔죠? 이 단추 이름이 커맨드 종료 단추예요. 커맨드 종료 단추 클릭할 때 처리할 구문. 아까 전에 unload me라는 명령도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했었죠. unload me라고 적어 볼게요. unload 한 칸 띄우고 me. 우리 흔히 보통 로딩 중입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보죠. 뭐 게임 같은 거 실행을 해봐도 그렇고 뭐 로딩 점점점 이런 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메모리로 불러들이는 중이다. 주기억 장치 메모리로 뭐 불러들이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거의 반대말이라고 보면 돼요. 언로드가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거를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겠어. 네. 미는 그냥 현재 이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현재 속해 있는 개체, 이 단추가 속해 있는 이 개체가 미고, 그러니까 이 폼 자체가 지금 미인 거죠. 그래서 언로드 미 하면은 이 폼이 메모리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어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명령 쓸 수 있는 게 mi.hide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hide 메서드도 사라지거든요. 근데 얘는 화면상으로만 숨기고 메모리에는 남아 있어요. 그럼 또 메모리에 있으면 그만큼 또 시스템 자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화면상으로만 뭐 감추시오 그렇게 딱히 나오지 않는 한 언로드 미를 씁니다. 언로드 미를. 그 mi.hide는 잘 안 쓰고요. 됐으면은 테스트 해볼게요. 이제 언로드 미 했으면 파일에 닫고 들어가기 Alt Q 빠져나가서 아까처럼 폼을 부르고 종료하고 그런 게 잘 되나요? 네.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폼 이름.show와 언로드 미 꼭 기억을 먼저 해주시고요. 시험에서 매번 쓰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시키지 않았지만 이 100페이지 문제에서 시키지 않았지만 또 시험에서 매번 쓰이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폼을 불렀을 때 아까 뭐 이니셜라이즈 되면 뭐 이런 말이 초기화 되면이란 말이라고 했는데 그 지금처럼 이렇게 폼을 부를 때를 말합니다. 폼이 이니셜라이즈 되면 시작되면 그냥 여기 콤보 상자의 목록에다가 뭘 추가시켜라. 지금 우리도 여기 유형 콤보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여기 목록에 값을 추가시키는 일을 해볼 거고요. 그거 추가시키는 문제도 고정적으로 거의 나오고 있는데 시험에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뭘 추가시켜 볼 거냐면요. 뭐 영업직 또 무슨 서비스직, 뭐 사무직, 뭐 이런 식으로 막 추가시켜 볼게요. 특수 고용직, 뭐 이렇게 막 추가시켜 볼게요. 근데 추가시킬 때 이제 뭘 쓸 거냐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add 아이템을 쓸 거예요. add 아이템 메서드. 해볼게요. 근데 이 폼이 초기화되면 그냥 무조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영업직, 뭐 프리랜서직, 사무직 막 그렇게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떠 있는 폼은 안 닫으면 아무것도 못 하죠. 떠 있는 폼은 닫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오세요. Alt F11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왔으면요. 폼이 초기화될 때 프로시저에 작성하라고 맨날 나오거든요. 이 이니셜라이즈 되면 폼이 초기화되면 콤보 상자의 목록에 뭘 추가시켜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니셜라이즈 프로시저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비주얼 베이직으로 먼저 왔으면은 아까처럼 폼을 더블 클릭합니다. 신규 입사자 입력 폼을 더블 클릭. 그리고 폼의 배경 쪽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거는 뭐 단추나 이런 거 건드리지 말고 상자나 이런 거 건드리지 말고 이런 순수 배경 쪽을 더블 클릭해야 돼요. 그러면은 배경 쪽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니까 뭐가 잡힙니까? 유저 폼 클릭 프로시저로 잡히고 있습니까? 저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폼을 한번 딸깍 하고 클릭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하겠어. 그런 거고요. 근데 클릭할 때 프로시저 말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우리가 클릭 이벤트가 아니라 이니셜라이즈라는 이벤트가 있죠.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주세요. 이 과정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폼을 더블 클릭,
폼의 배경 쪽을 더블 클릭 해가지고 이니셜라이즈로 선택을 해야지만 이게 이니셜라이즈 프로시저로 가서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니셜라이즈 프로시저로 왔으면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되면이라는 프로시저로 왔으면 여기다가 콤보 상자 이름 점 add item 해서 우리가 삽입할 내용을 줄 건데, 콤보 상자 이름이 원래 문제에 적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도 돼요. 콤보 상자 이름은 이 폼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얘를 찍어서 얘가 이름이 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가 이름이 뭐죠? 콤보 상자의 이름은요, 여기 속성 창에 보면 있어요. 네. 이거죠. CMB 유형. 콤보라서 보통 CMB가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체 이름을 확인할 때는 이렇게 그냥 찍어보면 폼을 더블 클릭해서 얘는 이름이 TXT 성명이고, 뭐 얘는 CMB 유형이고, 얘는 뭐 TXT 성별이고, 이렇게 다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성창이 안 나오면 제가 아까 전에 또 꺼내라고 했잖아요. 보기에 속성창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확인했으면 CMB 유형이구나 확인했으면 다시 배경 쪽을 더블 클릭, 아까처럼 폼의 배경 쪽을 더블 클릭해서 이니셜라이즈로 이렇게 오시면 되고, 여기서 적어 볼게요. CMB 유형, 콤보 상대 이름 CMB 유형, 오타를 넣으면 안 돼요. 마침표 점 찍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저처럼 나옵니까? add item 제일 위에 보이죠? add item을 더블 클릭 할게요. CMB 유형 점 add item을 더블 클릭. 그리고 나서 이 메서드는 한 칸 띄어쓰기, 스페이스바를 딱 눌러보면 뭐 필요한 또 인수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거든요. 한 칸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아이템을 넣으라고 하는데, 아이템 값은 그냥 영업직 쌍따옴표 안에 이렇게 영업직 엔터.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할게요. 그냥 컨트롤 C. 어차피 똑같이 또 들어갈 거니까 복사해서 밑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한 다음에 또 서비스직 또 엔터, 또 붙여넣기 계속 해서 뭐 프리랜서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적었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 Alt Q 빠져나가서 빠져나간 다음에 아까처럼 폼을 불러봐봐요. 폼을 부르시면 초기화 됐을 때 목록에 방금 입력해준 내용이 나오나요? 이와 같이.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바로 폼이 초기화 될 때 프로시저인 겁니다. 네. 오타를 넣어버리시면은 폼이 불러지지도 않아요. 초기화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CMB 유형인데 혼자서 CMB 한 칸 띄우고 유형했다든지, 뭐 CMD로 했다든지, 오타를 넣어버리시면은 폼이 불러지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오류가 뜨면서. 그럼 확인하고 수정을 해야겠죠. 노란색 줄이 쫙 갔다는 건 내가 지금 오타를 넣어서 오류가 떴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디버그를 하고 수정하고 Alt Q 빠져나갈 때 실행 중이기 때문에 중단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 뜨게 되는데 Yes 해서 중단시키고 다시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add item 말고 하나가 더 있었죠. 로우 소스라는 속성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로우 소스 속성으로 셀 범위의 값을 추가시키는 일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셀 범위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내가 직접 적어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add item은 직접 영업직 뭐 적었지만 이거는 제가 여기에 있는 값을, 이 정규직, 계약직 하는 이 값을 여기에다 집어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가 셀 주소가 H5에서부터 H6 범위가 되는데, H5에서부터 H6 범위에 있는 이 값을 여기에 집어넣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규직, 계약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해볼게요. 로우 소스 속성을 쓸 거예요. 폼은 닫고, 떠있는 폼은 닫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또 갈게요. Alt F11 비주얼 베이직 와서, 원래는 우리가 폼을 더블 클릭해서 배경 쪽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로 선택을 했었죠. 그죠? 그 과정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초기화될 때 프로시저 오는 거.
이거 지우고 이 세 줄은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CMB 유형 콤보 상자 이름 점 이번에는 ROW 그러니까 CMB 유형 점 RO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로우 소스라는 속성이 또 나옵니까? 네, 더블 클릭하세요. 다 입력하려고 하지 말고 오타를 더블 클릭 또는 탭키 눌러서 선택하면 돼요. 그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꼴 속성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는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add 아이템은 는이 없었죠. 메서드는 그냥 한 칸 띄우고 필요한 인수를 적었지만 손가락 모양으로 나오는 속성 값은 항상 는이 들어가서 하여튼 모든 속성 값들이 다 는이 필요해요. 는 해서 속성 값을 정의합니다. 근데 셀 범위를 적을 때는 또 그냥 이렇게 H5 땡땡 H6 이렇게 적으면 셀 주소로 인식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막 지 맘대로 막 띄어쓰기 하고 뭐 이런 거 보이죠? 그러니까 뭐 변수 같은 걸로 막 해석하고 막 착각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셀 주소를 값으로 넣을 때는 쌍따옴표 붙여가지고 앞뒤로 이게 엑셀이 아니기 때문에 비주얼 베이직이라서 비주얼 베이직은 속성에 들어가는 셀 주소나 어떤 가로 안에 들어가는 뭐 인수로 들어가는 셀 주소는 쌍따옴표를 꼭 붙여요. 엑셀의 셀 주소, 셀 범위는 쌍따옴표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됐으면 테스트 해볼게요. 이제 저처럼 이렇게 작성이 되신 분은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 Alt Q 빠져나가서 또 폼을 불러보세요. 폼을 부르면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까? 네, 정규직, 계약직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아까 계속 풀어볼게요. 그 100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를 계속 보는데 그림과 같이 사용자 정의 폼에 신규 입사자 입력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되어 있는 성명, 4번, 성별, 유형의 데이터가 신규 입사자 현황 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데이터형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도 항상 마지막 데이터 다음에 입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했잖아요. 세 문제 중에서 유독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있다고. 거기서 자주 나오는 게 이거예요. 얘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말은 일단 이거라고 보면 돼요.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일이 다 입력 버튼을 클릭할 때 프로시저로 가서 이제 작성해야 될 일이고 여기에 제가 성명에다가 뭐 홍길동 이렇게 적고 4번에 101 뭐 성별 남 유형 뭐 정규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 버튼을 눌렀을 때 아무 반응이 없죠. 아무 반응이 없는데 우리가 입력 단추를 누르면 여기에 마지막 행에 이 워크시트 신규 입사자 현황의 워크시트의 마지막 행에 이름 또 4번 성별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된대요. 폼을 부른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입력을 넣어주려고. 폼의 역할은 이렇게 입력을 넣어주거나 또는 이제 화면상으로 이렇게 검색해주는 창이거든요. 입출력을 도와주는 창인데 근데 이렇게 한 번만 딱 넣고 끝내는 거면 여기다가 한 번만 딱 집어넣고 그냥 딱 끝내는 거면 쉬운 문제거든요. 왜냐면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가 8번째 행으로 정해져 있고 그냥 한 번만 딱 집어넣고 땡이면 금방 끝납니다. 쉬운데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게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해라. 말 때문에. 그 문제에서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죠.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해도 항상 마지막 데이터 행 다음에 입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가 8번째 행이죠. 하지만 데이터가 만약에 더 추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뭐 홍길동 씨가 진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가 9번째 행으로 변하죠. 데이터가 만약에 삭제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이렇게 지워졌다. 그러면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가 7번째 행으로 바뀌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추가되거나 삭제되어도 연속해서 추가돼야 된다는 게 이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가 계속 변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 추가되면 막 9번째도 됐다가 7번째 됐다가 막 바뀌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거 계산을 하는 것이. 근데 그거 계산하는 공식이 마지막 데이터행을 구하는 공식이 앞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 98페이지. 98페이지에 5번에 보면 98페이지 5번에 이 공식이 바로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의 그 행 번호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얘가 그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그 행 번호 구하는 공식. 근데 이 공식을 뭐 당장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워낙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시간 안 돼서 거의 못 푸는 문제에서 이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문제는 많이 못 풀고 버리는 문제니까. 하지만 이게 나중에 또 익숙해지면 또 문제를 또 빨리 풀다 보면 이런 것도 맞출 때도 있거든요. 하다 보면은 몇 번 하다 보면. 그리고 필기 시험 같은 데서도 이런 거 좀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커런트 리전 같은 거 이렇게 속성 같은 거 물어보는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일단은 저 위에 dim에서 이거 입력행 as integer 하는 건 이건 선언문입니다. 위쪽에 나오는 이거는 생략 가능하다 했는데 선언문이거든요. 뭐를 선언을 하는 거냐면은 변수를, 그러니까 이거 입력행은 변수예요. 변하는 값을 저장시킬 공간이죠. 변수라는 건 그냥 저장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변수를 선언을 해 쓰겠어. dimension. 입력행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겠다. 인티저는 뜻이 뭘까요? 우리 저번에 int 함수 배웠죠? 무슨 함수였어요? 정수. 그러니까 인티저는 그러니까 int 함수가 가까운 정수를 찾아주는 함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수란 뜻입니다. 그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정수 형식으로 해라. 이거 입력행이란 변수는 만약에 생략을 하시면 실수 형태로 잡히거든요. 그냥 변수 선언 안 하고 쓰면은 보통 실수 형태로 들어가요. 소수점 자리까지 막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저장 공간을 쓸데없이 막 낭비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7번째 행이다, 8번째 행이다, 9번째 행이다 이런 거 저장해 놓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수 형식으로 해도 충분하죠. 그래서 정수로 이렇게 선언을 해서 쓰면은 좋고, 이 입력행은 변수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저장 공간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서 쓰면은 얘도 헷갈리지 않고 입력행은 변수로 이렇게 바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선언문을 가능하면 쓰는 게 좋습니다. 어떤 때는 또 안 쓰면은 변수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럼 뭐 에러 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언문을 쓰는 게 좋은데, 아무튼 이게 입력행이라는 변수, 저장 공간을 만들어 쓰겠습니다 하는 변수를 선언하는 거고요. 변수의 이름은 내가 입력행 싫으면 뭐 a로 해도 되고 뭐 i로 해도 되고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변수 이름은 꼭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수를 통해서 계산을 마지막 데이터 들어갈 행 번호를 계산하는 건데요. 이 공식은 제가 조금 변형을 해서 쓸게요. 이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또 불편한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변형해서 써볼게요. 한번 이걸 코딩하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비주얼 베이직 갑니다. Alt F11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와보시고요. 그 다음에 폼을 더블 클릭하고 입력 버튼을 더블 클릭할 겁니다.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말이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이란 말이 중요하다 했죠? 모든 일이 다 입력 단추 클릭했을 때 일어나야 될 일이거든요. 폼을 더블 클릭, 입력 버튼을 더블 클릭했고, 여기서 아까 선언문부터 한번 써볼게요. 입력 버튼을 클릭할 때 프로시저로 왔으면 dim 한 칸 띄우고 입력행 as integer. 참고로 as double 하면 실수거든요. 실수. 싱글, 더블 이런 애들은 실수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뭐 저장 공간이 뭐 예를 들어 2바이트다. 그러면
정수는 1바이트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인티저로 정수로 선언을 해서 쓰면은 좋은 거고. 엔터. 네. dim 한 칸 띄워야지 선언문인 줄 압니다. 이거 딱 붙여서 입력하면 선언문인지 뭔지 모릅니다. 이거 파란색으로 표시 안 나죠 이게. 그러니까 띄어쓰기 dim 한 칸 띄우고 이렇게 입력행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뒤에는 적을 필요 없는데 제가 설명글 다는 건데 주석문인데 입력행이라는 변수 저장 공간을 정수 형태로 선언한 겁니다. 이건 적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설명글.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여기서 밑에 쓸 건데 이게 시작 셀 주소점 로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적으라고 했는데 먼저 입력행 있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시작 셀이 어딥니까? 표가 시작하는 첫 번째 셀. 네, Alt F11 눌러서 이렇게 엑셀로 가보면 시작 셀이 E4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대괄호 epo.row 이렇게 적으란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가 뭐가 될 것 같냐면 로우가 무슨 뜻이죠? 로우가 알잖아요. 행이란 뜻이죠. 네. E4의 행 번호를 추출해 이런 뜻이거든요. E4점 컬럼 하면은 열 번호가 나오고 COL 컬럼 하면은 그러니까 로우는 행 번호이기 때문에 E4의 행 번호가 몇 번이에요? 4죠. 네, 4가 나옵니다. 이거 이 결과 4입니다. 만약에 컬럼 하면은 결과 뭐가 나올까요? 컬럼 하면은 열 번호 5입니다. 5. 네. 1, 2, 3, 4, 5. 네. 5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B3 셀이 시작 셀이면 B3.row 하면 결과 뭐가 나올까요? 뻔히 뭐가 나오겠어요? E4.row는 4니까 3이죠. 뻔히 보이죠? 시작 셀이 B3이면 3이고 뭐 D2 셀이면 2고 뭐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 적어도 돼요. 이렇게 안 적어도 우리가 E4면 4고 B3이면 3이지 뭐 숫자가 생번호인데 그 뻔히 아는 건데 굳이 이렇게 안 적을 시간도 없는데 예, 이렇게 안 적고 뒤에 플러스 4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예, 나중에 예, 뻔히 아는 건데 E4의 행번호가 4인지 모릅니까? 뻔히 아잖아요. 그래서 뒤에 그냥 더하는 식으로 이거를 제가 바꿀 거고요. 안 그래도 복잡하니까 이거는 뒤에 그냥 딱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그럼 요게 핵심인데 current region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또 정확하게 외워서 스펠링을 외워서 쓰려고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간단한 거 하는데도 맨날 실수하는데 예. 뭐 요런 거 정확하게 다 외워서 쓰려고 하기에 참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실수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요렇게 좀 바꿔서 쓸게요. 요렇게 이거를 바꿔서 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해보면 압니다. 일단 작성해 볼게요 이제. 여기서 입력행이라는 변수에는 입력행 이퀄 이것부터 먼저 쓸 건데 이건 나중에 뒤에 플러스 4 하는 식으로 더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만약 다이렉트로 대괄호 if 이렇게 해서 점 찍으면 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외워서 써야 돼요. current region.load.count 나는 꼼꼼해서 뭐 정확하게 외워서 쓸란다 하면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제가 요렇게 네, range 해가지고 range 해보세요. range가 범위란 뜻이죠. 네, 괄호 열고 괄호 열면은 셀 주소를 이렇게 적으라고 나오나요? 네. 그러면 시작 셀 주소 아까 E4였죠? E4 시작 셀 주소를 적어주면 돼요. 근데 가로 안에 이렇게 셀 주소 넣을 때는 쌍따옴표 네, 해서 if 셀 주소는 쌍따옴표 붙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대괄호 if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하지만 점 찍었을 때 얘는 뭐가 나올 거예요. 대괄호 if는 점 찍으면 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침표 점 찍으면 뭐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내가 맞게 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 찍었을 때 계속 나오면 맞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4셀이 불러와지는 거거든요. 비주얼 베이직으로. 그럼 점 찍고 나서 여기 뒤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CU까지만 적으면 돼요.
점 이후에 CU까지만 적으면 current region이라는 속성이 두 번째 나오거든요. 더블 클릭 하세요. 그럼 오타를 안 넣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해요. CU 해서 current region을 더블 클릭. 다시 점 찍어보세요. 점 찍었을 때 또 뭐 나옵니까? 네, 그 current region이 일단 뭐 하는 속성이냐면요. 현재 이 4셀부터 현재 어느 지점까지 내용이 들어가고 있니? 그거 찾아가는 속성이에요. current region은 현재의 지점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지점까지 내용이 연결되고 있니? 이걸 찾아가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로우즈가 나오고 있죠. 아까 로우는 행 번호를 추출하는 거지만 s가 붙었죠. s가 붙는 거는 행들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행들로 이렇게 구분하는 속성이에요. 로우즈면 그러면 이 범위에서 커런트 리즌으로 찾아간 범위에서 각각의 행들로 로우즈 이렇게 나눠가지고 카운트가 개수를 세알리는 겁니다. 네, 카운트 개수를 세알리면 지금 이게 몇 개예요? 행 개수가? 즉 제 거 보면 4개죠. 행 개수가. 네, 4죠. 맞잖아요. 근데 뒤에 플러스 얼마를 하기로 했어요? 아까 전에 뒤에다가 앞에 이거 안 더해준 거 4였죠. 플러스 4를 하면 결과가 얼마가 됩니까? 8이죠.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가 8번이 맞습니까? 네, 이거 구한 겁니다. 이거 입력행이라는 변수가 뭐를 구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이거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데이터를 추가해서 뭐 이렇게 쓰면은 E4부터 range E4부터 시작해서 current region이 찾아가겠죠. 현재 어느 지점까지 쓰고 있나? 그리고 로우즈가 행들로 구분 지어서 로우즈.count 개수를 살리면 행 개수가 지금 5개죠. 이거는. 근데 뒤에 플러스 4 처음에 떨어져 4칸 떨어져서 시작한 거니까. 네. 그래서 결과가 9. 이게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가 9.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력행이라는 변수는요, 이제 추가돼도 데이터가 추가되든지 뭐 삭제되든지 간에 계속 이 마지막 데이터 들어갈 위치를 계산해 놓는 거예요. 행번호를.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current region 점 찍었을 때 계속 뭐 나오고 있었죠? 그럼 ROW 이렇게 입력해 봐봐요. 네. 혹시 뭐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은 지우고 다시 점 찍으면 나와요. 점 ROW 이렇게 해서 ROWS 로우즈를 더블 클릭. 로우즈를 더블 클릭하고 또 점 찍었을 때 계속 나와야 돼요. 네, 점 찍었을 때 뭐 안 나오면은 앞에 잘못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count COU 이렇게 입력해서 count를 더블 클릭 하시고 뒤에 플러스 얼마를 한다고요? 4 엔터 해주시면 돼요. 왜 4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은 그냥 이거만큼 더 한다고 외우셔도 돼요. 그냥 저 시작 셀의 행 번호를 뒤에다 한 번 더 더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외워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엔터 하면 이게 어려운 거는 이제 얘가 다 구해주거든요. 입력행이. 그러면 내용을 집어넣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는. 네. 내용을 집어넣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내용을 집어넣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 입력행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에 행번호를 구해놨기 때문에 집어넣는 게 간단한데 근데 내용을 집어넣을 때는 어떤 명령을 쓸 거냐면은 이걸 쓸 건데 cells라는 이 명령을 쓸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아까 앞에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 cells의 특징은 뭐냐면 워크시트에서 특정 행, 특정 열의 위치에 그 내용을 삽입한다. 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컨트롤의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직접 뭐 쌍따옴표 안에 내용을 적어서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cells를 써서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이제 D2 셀에 텅 비었는데 여기 D2에다가 제가 바보라고 한번 넣어보고 싶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행 번호가 몇 번이 돼야 될까요? D2 셀이니까 행 번호가 몇 번? 2고 열 번호가 몇 번이 될까요? 4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그냥 2,4에다가
바보라고 넣으라고 해보면 여기 진짜 바보가 들어오는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셀즈 괄호 열어서 로우 인덱스는 2, 컴마 컬럼 인덱스 열 번호는 4, D열이니까 그렇게 해서 괄호를 닫아서 거기에 값이 이꼴 바보 들어가도록 해. 이렇게 코딩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하고 똑같은 게 되냐면 그냥 대괄호 D2에 바보라고 넣어. 이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건데 네, 코딩을 여기서 해보면 네. 그럼 이제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폼을 불러서 입력 단추를 딱 눌리는 순간 이렇게 바보가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이걸 응용해서 할 거예요. 우리가 행번호는 입력행한테 이제 맡기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지금 행번호를 입력행을 통해서 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입력행한테 행번호는 맡기는 거예요. 얘가 행번호를 대신 구해주는 거고 열번호는 우리가 세알릴 거예요. 예, 열번호는 우리가 세알려서 그 내용에 맞게 집어넣는 일을 할 겁니다. 예, 이걸 통해서 할 건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에 들어갈 그 내용을 넣을 건데요. 이거는 이미 입력행이 구해놓고 있거든요. 맞죠? 입력행한테 행번호를 맡기고 열번호는 몇 번으로 하실래요? 네, 2열이니까 5번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행, 5에는 성명을 넣어라. 그 다음에 입력행, 6에는 4번을 넣어라. 입력행, 7에는 성별을 넣고 입력행, 8에는 유형을 넣어주시오 하면은 끝납니다. 이 문제가. 네. 셀즈를 통해서 그렇게 네, 내용이 들어가는 일을 네,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입력행이라는 변수를 만든 거고요. 여기 행번호로 쓰려고요. 네, 해볼게요.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에서 네, 이제 입력행 밑에 여기 엔터 눌러서 내려왔으면 셀즈를 쓸게요. 셀즈 괄호 열고 셀즈 해서 이렇게 괄호를 열었으면 로우 인덱스 행번호는 입력행한테 맡기면 돼요. 네, 입력행 그대로 적고요. 컴마 컬럼 인덱스 열번호는 아까 몇 번부터 한다고요? 5번부터 2열이니까 네, 5 입력행, 5에는 이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성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력행, 우리 5에다가 성명을 넣으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명이 들어가는 그 상자의 이름, 성명이 들어가는 박스의 이름을 적어야 돼요. 성명이 들어가는 상자의 이름이 뭘까요? 여기 100페이지 문제에도 나와 있고요. 아니면은 직접 확인할 수도 있었죠. 아까 폼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가지고 상자 이름 확인할 수 있었죠. 폼을 더블 클릭해서 이 상자의 이름이 뭡니까? txt 성명이죠. 네, txt 성명이다 이렇게 확인했으면 저처럼 직접 확인한 사람은 입력 단추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돌아와도 되고요. 그래서 txt 성명 이렇게 그 앞에 뭐 보면은 컨트롤 이름 점 밸류 이렇게 하라고 해놨는데 점 밸류는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점 밸류 이거는 생략을 해도 그냥 상자 이름만 적어도 그 상자 안에 있는 값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점 밸류는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름은 정확히 적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엔터 txt 성명 상자에 있는 값을 가져와.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할게요. 네, 잘 적어놓고 복사해야지. 뭐 입력행인데 뭐 압력행으로 해놓고 적어놓고 이상하게 적어놓고 복사하면 안 돼요. 네. 네, 복사해보세요. 컨트롤 C 복사하고 밑에 붙여넣기 할게요.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서 입력행, 6으로 바꿔서 입력행, 6에는 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txt 4번. 이 상자 이름은 txt 4번이죠. 또 엔터, 또 붙여넣기
계속 붙여넣기. 입력 행, 7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성별. txt 성별이 또 이름이고, 네. 또 계속 붙여넣기. 컨트롤 V에서 입력 행, 8에는 마지막 남은 게 뭐죠? 네, CMB 유형. 콤보 상자 CMB 유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이름들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대소문자는 관계 없거든요. 대소문자는 관계 없습니다만 오타를 넣으시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dim 한 칸 띄우고 입력행, 셀즈 s 붙어야 되고, 입력행이면 입력행 잘 적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도 해보세요. 다 끝났거든요. 네. 그럼 테스트 해볼게요. 네. 저처럼 이제 확실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사람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네.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 Alt Q 빠져나와서 폼을 불러다가 성명에다가 뭐 본인 이름, 본인 이름을 쓰고, 뭐 4번에 뭐 101, 뭐 성별, 본인 성별을 쓰고, 유형도 정규직, 계약직 아무거나 해서 이렇게 뭐, 아니면 입력을 하든지 자기가 입력을 해서 그 입력 단추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갑니까? 또 딴 사람 이름도 막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면 계속 추가가 되는지,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이 계시냐면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재미로 그냥 입력 단추를 막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백이 쫙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한 상태에서 입력 단추 딱 눌리면 공백이 쫙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공백이 쫙쫙 들어간 다음에 이제 입력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게 아니고, 입력을 아무것도 안 쓰고 입력 누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우고 해봐야겠죠. 그러면 테스트 해본 내용은 지우세요. 딜리트로 지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넣는 거, 예. 물론 이게 어렵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틀릴 수 있어요. 시간도 안 되고 대부분 많이 틀려요. 하지만 이렇게 또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걸 응용해서 푸는 문제에서 어렵긴 하지만 또 익숙해지다 보면 또 빠르게 할 때는 맞출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그림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여기 지금 보니까 100페이지에 요거 방금 거는 굉장히 복잡했어도 이거는 간단한 문제거든요. 네, 금방 끝나는. 네. 신규 입사자 현황 시트에서 셀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해당 셀의 글꼴이 궁서체로 바뀌도록 해라. 여기서는 일단 이 말이 시트에서 셀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이 말이 중요한 말이네요. 네. 해당 셀의 글꼴이 궁서체로 바뀌도록 한다. 한 줄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얘는 위의 내용하고 완전 별개예요. 위의 내용은 다 폼에 대한 문제였죠. 폼을 불러라, 뭐 폼에 입력 단추 눌리면 입력이 들어가라, 우리 뭐 종료 눌리면 닫히도록 언노드미 해라. 그런 게 대부분 시험에 나오고요.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간혹 가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시트에서 셀의 데이터가 변경되면이라는, 그러니까 시트 자체의 프로시저입니다. 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내가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김기식이라고 돼 있는 사람의 이름을 뭐 김기철이로 바꿨어요. 엔터 해보면은 뭐 글꼴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죠? 정영주라는 사람 이름 내가 정용돈으로 바꿨어요. 엔터. 뭐 글꼴이 궁서체로 바뀌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디든지 수정을 했을 때 체인지가 들어가면 글꼴이 궁서체로 바뀌어야 된대요. 네. 어디든지 간에 그렇게 이제 해줄게요. 한 줄로 끝낼 수 있는데, 비주얼 베이직으로 옵니다. Alt F11 눌러가지고요. 비주얼 베이직으로 와서, 이거는 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시트 자체에 들어가는 프로시저라서 시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신규 입사자 현황 시트 있죠? 네,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요, 뭐가 잡힙니까? 이거 더블 클릭하니까 아까 전에 우리 처음 했던 그 단추 클릭했을 때 프로시저로 잡히죠. 네. 아니면 코딩이 안 돼 있으면 아예 안 잡히던가. 근데 우리가 이
명령 단추에 대한 프로시저로 가는 줄 알고 시트 안에 있는 이 단추에 대한 프로시저가 잡히고 있는데, 우리는 이 단추하고 관계없고 이 시트 전체적으로 체인지가 일어났을 때 글꼴이 바뀌도록 할 거라서 이 시트 지금 더블 클릭했을 때 단추에 대한 프로시저나 아니면 뭐 그냥 일반으로 안 잡히면은 이거를 바꾸시면 돼요. 뭘로 바꿀 거냐면 이벤트 프로시저 대상을 워크시트로, 지금 단추에 대한 프로시저는 이미 한 거고 워크시트로 바꾸시면 돼요. 개체를 워크시트로 바꾸면 옆에 셀렉션 체인지라고 이렇게 나오나요? 프로시저의 종류가. 네, 셀렉션 체인지는 말 그대로 선택 영역을, 선택 영역을 옮겼을 때, 내가 A1 셀을 찍고 있다가 뭐 B1 셀을 찍었다든지, 그러니까 선택 영역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해, 그런 거고요. 근데 셀렉션 체인지 말고 그냥 프로시저도 보면 종류 아까 많다고 했잖아요. 그냥 체인지가 있죠. 그냥 체인지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건 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시트를 더블 클릭했고 비주얼 베이지 와서 워크시트로 바꿨고 체인지로 바꿨다. 그리고 여기서 한 줄로 끝납니다. 워크시트 체인지 되면이라는 프로시저로 이렇게 왔습니까? 그러면 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아까 막 체인지가 일어난 그 지점, 아까 제가 뭐 정용돈 막 이렇게 막 바꿨던 그 지점을 타켓이라는 말로 대신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인지 일어난 그 지점을 타켓이라는 말로, 이렇게 타켓이 뭐 목표 지점 얘기하는 거니까 그 지점, 네, 그냥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든가 아니면 적든가, 저처럼 타켓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그 체인지가 일어나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지점에 점 찍으면 또 여러 가지 속성들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글꼴을 바꿀 거죠. 글꼴이 영어로 뭐죠? 폰트죠. 폰트. FONT. 네.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그 지점에, 체인지 발생하는 그 지점에 폰트 속성을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점 이후에 FONT, 폰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폰트 점 찍어보세요. 글꼴도 여러 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폰트 점 볼드 이꼴 true 하면은 글꼴을 굵게 만들어라. 그 지점에 글꼴을 굵게 해라. 컬러 하면은 색깔을 바꾸는 거겠죠. 네. 근데 참 그 필기 시험에 이런 거 나온 적 있는데, 폰트 점 볼드 이꼴 true 하면은 글꼴을 굵게 하는 거지만, 폰트 점 이탈릭 이꼴 true 하면은 기울인 꼴.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드는 굵게, 이탈릭체는 기울인 꼴,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필기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당연히 지금은 뭐 색깔을 바꿀 것도 아니고 컬러를 바꿀 것도 아니고 사이즈를 뭐 크기를 바꿀 것도 아니고 글꼴의 종류를 바꿀 거라 가지고 이걸로 할 거예요. 네임, 이름. 글꼴의 이름을 궁서체로 정의해 주겠어. 네. 네. 그럼 여기다가 폰트점 네임이에요. 네임 이름, 네임 더블 클릭해서 이꼴 궁서체. 네. 항상 속성이기 때문에 는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요. 테스트 해보고 마칠게요. 네. 한 줄이에요, 한 줄. 타겟점 폰트점 네임 이꼴 궁서체. 이렇게요. 네. 궁서체 앞뒤로 쌍따옴표 붙어야 되고요. 됐으면 이제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 Alt Q 빠져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름 뭐 이철진인데 뭐 이철수 철수로 바꿨다.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까? 궁서체로?